네, 얼리 프레그넌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난소에서 배출된 난자가 난관 팽대부에서 올라온 정자와 수정 일어나게 되고요. 수정된 수정란이 분할을 거치면서 뭐 처음에 두 개가 됐다가 네 개가 됐다가 2의 배수로 계속 증가를 하겠죠. 그러다가 어떤 이런 포배에 이런 낭과 어떤 레이어를 형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궁 내막에 착상을 하게 되는 여기까지의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수정은 자궁관 팽대부, 난관 팽대부라고 하죠. 앰뷸라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수정된 수정란이 여기까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하는 것은 자궁간의 선모 운동과 연동 운동, 마치 이제 장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연동 운동을 통해서 자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상까지는 약 5일에서 7일 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사후피임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했었죠. 사후피임약은 착상을 방해하는 약이다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착상을 하게 되면 파묻히게 돼요. 파묻히게 되면서 자궁 내벽에서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임신이 유지가 되는 임신을 유지를 시키게 됩니다. 임신 중에 이제 호르몬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은 여성 호르몬으로 자궁 내막을 충분히 이제 증식시키고 혈관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아이가 커나갈 때 태반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이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이 중간에 떨어지게 되면서 생리가 일어나게 된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특별히 이제 임신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이 HCG라고 하는 호르몬이 되겠는데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자, 임신이 되면 황체가 더 오래 유지되면서 호르몬을 분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반에서도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HCG와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이 되겠는데 임신이 만약에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황체에서 생기는 호르몬 가지고는 부족해요. 태반에서 생기는 호르몬이 더해지지 않기 때문에 부족해서 결국은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생리를 유발을 하게 된다. 임신이 된 경우에는 태반에서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게 된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태반이 단지 아이를 키우는 어떤 침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 적극적인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HCG라고 하는 게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HCG가 훨씬 더 익숙한 텀입니다. 풀텀은 휴먼 코리오닉 고나도트로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 글자를 따서 HCG가 되겠죠. 이것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생겨서 분비가 되고요. 황체의 퇴화를 막아서 프로제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과 성장 촉진에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이 되면 반드시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이 호르몬을 타겟으로 해서 임신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좀 특징적으로는 이 아이가 엄마 몸속에서 커 나가기 위해서는 이 새로 생긴 태아와 아이가 어떤 이물질이 아니다 뭐 이물질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어떻게 보면 모체 입장에선 없었던 것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새로운 것이. 그래서 면역 반응이 증가를 하게 되면 아이의 임신의 유지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CG가 일부 모체 면역을 떨어뜨려서 임신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수정 후 11일 이후부터 검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거의 뭐 아주 임신의 초기에도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는 수치가 매우 낮기 때문에 소변 검사에서는 애매한 결과 또는 음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소변에도 충분한 양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그때는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요. 소변과 혈장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형태 자체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외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임신 중의 생리적인 변화 가장 대표적으로는 기초 대사율이 증가를 합니다. 몸의 대사를 빠르게 하면서 충분히 아이에게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산소 소모량도 증가를 하고요. 혈관이 확장되고요. 그리고 열 방출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피로해요. 그리고 무력감도 느끼고 잠도 많아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임신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모체의 적응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액학적 변화가 제일 큰 부분인데요. 총 혈장량이 약 30%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임신에 따른 어떤 출산할 때의 출혈을 어떤 보상하려는 역할, 그리고 혈장량이 많아야 또 상대적으로 태반을 통해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기가 훨씬 용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일정 부분 숨도 차고요, 심장에도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체중도 함께 증가를 하고요. 총 혈장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혈구 수치 자체는, 적혈구의 농도 자체는 약간 묽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혈관계의 변화는요, 심박출량이 증가를 하고 심장의 부담이 증가하겠죠. 말초혈관 저항이 감소하기 때문에 혈압은 오히려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 모체의 생리적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임신 테스트 매우 중요해요. 임신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하는 병이나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변에서 검출되는 성선 호르몬 HCG라고 그랬죠.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초기에는 위음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처음 케이스처럼 마지막 생리한 지 2달 지나고 이랬다면은, 만약에 임신이라고 한다면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그러나 뭐 마지막 생리한 지 4주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애매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소변 검사가 음성이라 하더라도 임신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혈액 검사가 조금 더 정확하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HCG 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감도는 약 95에서 100%까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주 간혹가다가 특정한 질환에서 이 성선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는 종류의 암과 같은 경우에서도 임신이 아니지만 양성이 나올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병들은 매우 드문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는 HCG가 양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임신을 생각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제 임신과 관련한 초기의 응급질환으로서 자궁의 임신, 영어로는 ectopic pregnancy라고 합니다. 산부인과 질환 중에 임신 초기에 상당히 응급질환이고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태아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응급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부인과 응급질환으로 임신 전반기 모성 사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합니다. 자궁 이외 부위에 착상이 돼서 임신이 진행되는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자궁이 있고 난소가 있으면, 자, 난소에서 배출된 난자와 정자가 팽대부에서 만나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자궁벽에 제대로 착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는 난소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관 팽대부, 바로 이제 이 난관 팽대부에서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고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자궁의 임신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수정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뭐 가다가 중간에, 그리고 아주 착상은 하였지만 위치가 좋지 않게 임신이 되는 경우, 일부는
복강 내로 떨어져 나가서 복강 안에 임신이 진행된 경우도 아주 드물게는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궁 안에 태아가 존재를 한다면 정상적으로 영향을 받고 성장을 해서 아이가 커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난관이나 아니면 난소나 이런 다른 부분에서 착상이 되었다면 제대로 성장하거나 영양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이 튜브 자체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보통 이제 2달에서 3달 사이에 진행이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자궁의 임신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들은 골반염, 질염 등 성전파 질환의 과거력이 있으면 그러한 염증들은 대부분 이런 난관 쪽에 그리고 난관과 난소 쪽에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난관과 난소 쪽이 섬모 운동과 연동 운동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좁아진 길을 통해서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궁의 임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난소 수술을 했거나 자궁 경관 수술을 했거나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IUD를 쓰고 있어도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관 시술을 할 때는 우리가 시험관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배란 촉진제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난자들이 배출되고 또 난자들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의적절하지 않게 배출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궁의 임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흡연, 과거 자궁의 임신 기왕력, 과거의 유산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궁의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은 바로 이 난관 팽대부다. 네, 수정란이 나팔관의 팽대부에서 수정되고 정상적으로 자궁으로 이동해서 내막에 착상하게 되는데 자궁 이외 부위에 착상하게 되면 정상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파열에 의해서 출혈. 근데 이제 이 출혈이 상당히 심각한 출혈, 쇼크를 일으킬 정도의 상당히 심각한 출혈을 일으키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동을 저해할 수 있는 과거 감염이나 수술 경우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나팔관의 파열에 의한 복통, 출혈이 가장 주된 증상이지만 통증이 없는 질출혈이라고 해서 자궁의 임신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좀 전에 봤듯이 이게 나팔관이 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강 내에 임신이 진행될 수도 있고요. 난소 자체에도 임신이 진행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전의 생리 과정, 처음에 케이스에서도 봤듯이 이전 2달 전, 그리고 1달 전에 약간 피가 비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어떤 단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70% 이상에서 에이메노레아, 즉 생리가 없는 약 1달에서 3달 정도의 기간을 가진다. 70%.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됩니다. 15%는 정상적인 생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궁의 임신을 진단받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과거의 임신, 피임, 성관계, 유산. 사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어보기가 약간 좀 꺼려지기는 하지만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과거력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질환, 수술, 약물 복용 유무. 네, 특히 이제 약물 복용에서 어떤 뭐 이제 피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후 피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시험관 때문에 배란 촉진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죠. 신체 검진만으로 진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출혈이 심해서 쇼크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신 초기, 그러니까 생리가 한 달에서 3달 정도 지난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복통과 쇼크 증상을 볼 때 우리가 감별 진단을 해야 될 여러 가지 병들이 있겠죠. 모든 환자에서 뭐 맹장염도 비슷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난소의 어떤 종양이나 난소 염전 꼬인 거죠. 그리고 골반의 감염, 뭐 자궁 내막 염증,
그리고 요로결석도 비슷한 위치를 지나기 때문에 좀 비슷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꼭 좀 어떤 성적인 학대라든지 성폭행, 외상 같은 경우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감별 진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임신한 환자에 있어서는 복통이 있다고 해서 다 자궁의 임신은 아니겠죠. 정상 임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질출혈이 동반이 될 경우에는 유산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착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조금 피가 비치거나 통증,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확진은 초음파 밖에 없죠. 임신 초기이기 때문에 CT를 찍기에는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만약에 이제 임신을 한 상태에서 CT, 복부 CT 찍게 되면 태아의 이제 방사선 노출도 사실은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CT보다는 초음파 쪽이 진단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 CT를 찍기도 합니다. 수술 또는 복강경으로 자궁의 임신 확인이 확진이 되겠습니다. 검사실 검사로 자궁의 임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무슨 피검사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럼의 베타 HCG, 우리가 소변에서 HCG 검사도 하지만 세럼에서 베타 HCG를 하기도 합니다. 초음파로 보면 되지 왜? 아주 임신 초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아기집이 자궁 안에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한다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 임신에서는 9에서 10주까지 증가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상 임신이 아니라면 태반에서 생기는 HCG, 태반에서 이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분비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임신 상태에서는 이 베타 HCG가 레벨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이 수치만으로는 확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베타 HCG 피 검사로 하는 베타 HCG는 한 번 검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검사하면서 추세의 흐름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제스테론의 레벨을 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10나노그램 이하에서는 대부분 비정상적인 임신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임신 상황에서는 이제 이 프로제스테론과 에스트로겐 레벨이 충분히 올라가 있습니다. 25나노그램 이상에서는 97% 네, 정상적인 임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엑토픽 프레그넌시, 그러니까 자궁의 임신을 네, 뭐 이렇게 초음파로 진단을 하게 되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임신 몇 주냐에 따라서 초음파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초음파를 댔는데 이렇게 완전히 아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네, 이것은 이미 퍼스트 트리메스터가 아니라 세컨 트리메스터까지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맨 처음에는 정말로 조그만한 어떤 주머니처럼 콩주머니처럼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네, 5주라고 돼 있죠. 그러다가 차츰차츰 지나면서 네, 약 이제 한 10주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이제 모양들이 잡히기 시작하고요. 더 지나면은 정확한 얼굴의 형태와 척추, 뼈들까지도 우리가 다 관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7주 이상이면은 심박동이 보일 수는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두 달은 넘어야, 최소한 두 달은 넘어야, 이제 10주가 넘어가게 되면 복식으로 배를 통해서 초음파로 본다 하더라도 쉽게 우리가 아이의 심장 박동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아주 작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보다는 질식 초음파가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음파 검사를 하는 1차적인 목표는 이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궁 안에 생존한 태아가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복통이 있고 임신 반응이 양성인데 초음파를 봤더니 자궁 안에 태아가 없어요. 그렇다면 자궁의 임신일 가능성이 무척 높은 것이죠. 자, 그러면은 초음파로
자궁 안에 태아가 보인다. 이것이 반드시 뭐 자궁의 임신이 아니냐. 또 그것도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요새는 불임 때문에 이 시험관하기를 많이 합니다. 시험관하기 할 때는 하나만 인식을 하는 것보다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번에 두 개 내지 세 개, 또 이제 배란 촉진제를 쓰기 때문에 한 번에 양쪽에서 배란이 되는 일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태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다태아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태아인 경우에 한 아이는 자궁 내에 임신을 하고 있고 한 아이는 자궁 외로 임신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약 3,000대 1 정도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비율은 차츰 늘어나겠죠. 시험관 시술이 늘어나게 된다면. 전형적으로 임신검사 양성 환자에서 초음파 검사상 비어있는 자궁, 그리고 부속기에 어떤 이렇게 약간 부어있는 듯한 증상, 그리고 복강내 출혈을 보일 경우에 자궁의 임신이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초음파를 봤을 때 어떤 뭐 복강에 뭔가 물이나 피가 고여 있다, 약 50% 센시티비티. 그 다음에 어떤 뭐 다른 종괴가 이런 자궁 이외에 있다, 약 72%. 튜브의 어떤 링 형태로, 그러니까 이 튜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팔관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링 형태로 보인다, 95% 이상. 이 메스와 프리플루이드가 같이 있을 때는 97% 이상으로 위험도가 센시티비티가 증가를 한다. 민감도가. 자궁의 임신과 함께 임신 초기에 우리가 또 상당히 이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습관성 유산이 되겠습니다. 자연 유산이죠. 스폰테니우스 어보션이라고 한다면 우리말로 하면 자연 유산이 되겠죠. 임신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지 못하고 임신 초기에 임신이 끝나게 되는 상황을 어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보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이 의미가 약간씩 달라요. 우리가 이제 threatened abortion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절박 유산입니다. 절박 유산. 임신과 연관된 임신 전반기의 모든 자궁 출혈을 우리가 threatened abortion, 이것은 유산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실질적인 유산은 아직은 아닌 것이죠. inevitable abortion이라는 텀도 있습니다. 이제 바자이널 블리딩이 있으면서 서빅스 자체가 확장이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inevitable abortion이라고 하고요. incomplete abortion은 불완전한 것이죠. 태아와 연관된 모든 조직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인데 배출된 경우라고 잘못 썼네요. 이거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배포하는 것에는 모든 조직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로 제가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미스드 어보션은 20주 이내에서 태아가 사망을 했는데 4주 이상 태아가 배출되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미스드 어보션이라는 텀을 쓰고요. 셉틱 어보션은 이제 어보션 유산이 되었는데 감염이 생기는 경우, 이제 유산이 되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총칭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임신 20주 이내에 500g 이하의 태아에서 임신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유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WHO 정의인데요. 뭐 20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20주 이상이 되면 그래도 살아날 가능성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자, 모든 임신에서 20에서 40%, 이것은 국가마다 다르고요. 또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론 뭐 이제 당연히 선진국이라 한다 하더라도 유산이 뭐 비율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낮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유산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꼭 이제 그것만의 원인은 아니고요.
네, 75% 이상이 대부분 아주 임신 초기에 유산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자연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도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태아가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주 임신 초기에 몸이 이 거부를 해서 이 임신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어떤 자연 선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모체 측의 원인을 보면 나이, 건강 상태, 질환, 약물 등의 원인이 있고요. 태아 측 원인은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유전적 질환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 이유는 아주 심각한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지를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통의 유무와 상관없이 임신 초기 출혈은 유산의 가능성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임신 초기에 질출혈을 보인다 아니면은 배가 아프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유산이 의심될 경우에 소변 검사와 함께 베타 HCG의 정량적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베타 HCG는요 정상적인 임신일 때는 차츰차츰 증가를 합니다. 네, 차츰차츰 증가를 하고요. 정상적인 임신이 아닐 때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점진적인 계속적인 검사가 필요하고요. 트랜스 바자이날 울트라소노, 트랜스 아브도미날 울트라소노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임신 초기에는 트랜스 바자이날이 조금 더 정확하고요. 4, 5주면은 색을 관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5주, 6주 지나가면서 바로 이제 6주, 7주 지나가면서 바로 심장 박동까지도 질식 초음파로는 검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복부로 하려면 거의 2달은 돼야 심장을 관찰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얘기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액토픽 그러니까 자궁의 임신 같은 경우에는 응급으로 수술을 하는 게 필요하지만 네, 이 유산이 의심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인 ABC와 함께 안정과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절대 안정하면서 최대한 외부의 자극을 줄이면서 그래도 임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네, 이런 안정과 지지요법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과격한 행동이나 어떤 섹슈얼 액티비티는 하면 되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히 유산이냐 아니면은 정상적인 임신이 아닌 경우 이런 기타 질환들의 감별을 위해서 병원의 이송과 검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임신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다른 의학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